안녕하십니까. 김정구 GTV입니다. 이 시간 방송은 쿠르스크 주가 도대체 러시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지역이길래 러시아가 이렇게 안달을 하는 것일까, 그 배경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역사로 일단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러시아에는 대조국 전쟁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조국 전쟁 정신. 소련인들의 일종의 항쟁 정신을 상징하는 말인데요.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라는 국민적 애국심을 상징하는 구호이죠. 대조국 전쟁. 이 러시아 말로는 벨리카야 오테체스트 벤나야 보이나. 조금 서툽니다만 영어로는 Great Patriot War 이런 뜻이겠죠. 1939년 8월 23일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걸 조금 축소해서 의미를 말할 때는 치열했던 독서전쟁의 동부전선, 이 동부전선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나치 독일이 소련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불가침 조약을 맺죠. 그런데 1941년 히틀러가 이것을 깨고 소련을 공격합니다. 이에 맞서서 이른바 독소 전쟁이 벌어졌죠. 독일과 소련의 전쟁터를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세 개의 전투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겠죠. 첫째는 모스크바 공방전, 두 번째는 동부전선이죠. 대표적인 스탈린그라드 전투, 쿠르스크 전투,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스탈린그라드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볼고그라드입니다. 볼가강 유역의 도시죠. 공업지대. 독소전쟁에서 소련의 심장부 모스크바를 공격 목표로 했던 나치 독일이 가장 중요한 전투로서 모스크바 공방전이 되겠습니다. 양측의 사상자가 100만 명이 넘는 2차 대전 최대의 전투죠. 소련이 모스크바를 지켜냅니다. 예상치 못한 독일군의 패배의 이유는 강력한 운명의 적인 가을의 라스푸티차, 12월의 추위, 이로 인한 약화된 전력으로 이때 일제히 소련군이 준비하고 있다가 공격을 해서 결국은 좌절되고 말죠. 두 번째는 스탈린그라드 전투인데 독일이 유전지대를 노리고 있었어요. 공업지대. 치열한 시가전이죠. 이 전투에서 독일과 독일에 협조한 주축국들은 루마니아 같은 주축국이었었죠. 당시에 85만 명, 그중에 독일군은 40만 명 이상이 이 전투에서 전사하거나 부상하게 됩니다. 이 병력 숫자는 독일군이 서부 전선에서, 그러니까 유럽 쪽이죠, 잃어버린 모든 군인들의 수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소련군 측 사상자는 더 많았죠.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결국 독일군이 이 1943년 2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과 소련의 기록적인 전투로서는 1943년 쿠르스크 전투입니다. 쿠르스크 전투. 이 규모면에 있어서는 2차 세계대전의 최대 전투라고 합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 몇 달 후에 벌어지는데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전투로, 이 전투로 인해서 유럽 전선의 전세가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전투 중에 하나가 됩니다. 독일군이 동부전선에서 벌린 마지막 공세였어요. 독일군이 처음으로 적의 전략적 중심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냥 좌절된 전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쿠르스크 전투는 2차 대전 나치 독일로서는 마지막 공격이라고 불릴 정도의 패배한 전투죠. 당시 소련군 총 인력의 40%가 기갑부대의 75%를 이 지역에 투입했을 정도로 독일군의 쿠르스크의 패배는 소련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사기가 오를 대로 오르게 되는 거죠. 독일군이 쿠르스크 전투에 투입한 전력은 50개 사단으로 편성됐는데요. 전차 자주포 2,700대, 비행기 2,000대, 대포 10,000문 등 총 90만의 병력이 투입이 됐습니다. 최대의 기갑전과 포격전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이 전투의 실패로 독일군 공세 역량은 완전히 상실되죠. 동부전선 주도권이 완전히 소련에 넘어간 전투였습니다.
소련은 이 쿠르스크 전투 승리가 대조국 전쟁의 정신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독일에 대한 소련의 승리, 대조국 전쟁 승리가 오늘날 러시아의 애국주의 발로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대조국 전쟁을 기념하는 최대 행사가 전승기념일이죠. 러시아인 2,600만 명, 인명피해 군인만 전사자, 실종자 합해서 1,200만 명. 이런 희생자 위에 나치 독일을 물리친 러시아라는 자긍심을 대조국 전쟁 정신으로 표현합니다. 러시아의 전승기념일인 5월 9일도 대조국 전쟁 승리를 되새기고 기념하는 행사죠. 5월 9일은 소련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로부터 공식 항복 서명을 받은 날입니다. 유럽의 전승기념일은 5월 8일, 나치 독일의 무조건 항복을 허가하고 나치 독일이 멸망한 날이죠. 그런데 소련은 소련 표준시로 1945년 5월 9일이니까 5월 9일을 우리는 전승기념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5월 9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소련이 해체된 이후 더욱 성대히 기념하고 있죠. 이것을 물려받은 나라가 러시아다. 이 러시아인들이 국가적 자긍심, 긍지의 원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생사의 결전에서 아주 큰 희생을 치르고 승리했다는 것. 거의 패배 직전까지 갈 정도였는데 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무릅쓰고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결국 역으로 적의 수도 베르린을 진격해서 함락시키고 완벽하게 승리했기 때문에 빛나는 승리의 날이라는 겁니다. 러시아에는 아직 독소전쟁에 참가한 유족들, 참전 용사들이 아직 많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인들로서는 매우 특별한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독소전쟁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쟁이었고 러시아 역사 속에 기념할 만한 대조국 전쟁 정신이 된다는 겁니다. 나폴레옹 전쟁 승리에도 조국 전쟁이라고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런 말을 잘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인들은 러시아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 언제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압도적으로 대조국 전쟁의 승리, 독소 전쟁의 승리라고 답한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고 배운다는 거죠. 오히려 레닌의 10월 혁명 기념일, 이때는 열병식은 없다고 합니다. 5월 9일 대조국 전쟁 승리의 날 열병식은 매년 실시하고 있죠. 성대하게 실시합니다. 전쟁을 하면서도 지금 매년 실시하고 있죠. 제1의 건국 신화로까지 의미를 둔다고 합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나치 독일을 물리치고 러시아 대조국 전쟁에 결정적 승리를 가져다준 쿠르스크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기습 침공으로 점령했습니다. 푸틴의 치욕적인 심정을 알만하죠. 영토를 조금 뺏겠다는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대조국 전쟁의 자존심을 건드린 상처를 받은 치욕적 사건이 된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동남부 전선에서 영토를 뺏기고 있던 우크라이나가 이 쿠르스크를 노리고 있다가 치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서는 영토를 침범했다는 것만으로도 치욕인데 그것도 러시아인의 신화, 대조국 전쟁 정신의 탄생지 같은 이 유서 깊은 땅을 침범당했다고 하는 데서 자존심이 허락치 않는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유명 타블로이드 신문인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에는 이런 기사가 실려있죠. 우크라이나군은 마치 독일군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국영TV는 이들을 네오나치, 신나치라고 불렀습니다. 실제 우크라이나가 나치와 관련이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나치라는 비난도 쿠르스크 기습 침공 이후에 러시아 언론이 아주 자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 쿠르스크를 기습당한 러시아는 이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죠. 그곳 주민들을 무마시키면서 소문이 퍼져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크레물린궁은 언론들이 이 사실을 보도하지 못하게 통제하면서 우크라이나 군이라는 말 대신 테러리스트로 불렀습니다. 쿠르스크 기습 장악이 러시아로서는 자국 영토를 침범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8월 허술한 국경을 돌파한 우크라이나 군은 순식간에 쿠르스크 1,300평방킬로미터의 땅을 통제하에 넣었습니다. 러시아 건국 신화 탄생지인 쿠르스크,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공격은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당혹스러운 일이죠. 대수롭지 않게 봤죠. 예비군 징집병만 배치했던 쿠르스크에 러시아는 동부전선군을 이동시키고 북한군까지 동원하면서 탈환을 시도했지만 많은 희생만 내고 8개월째 완전 탈환이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재 80평방킬로미터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라고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트럼프 종전 협상이 시작되면서 더욱 조급해진 나머지 군복까지 입고 쿠르스크를 방문한 푸틴은 종전 협상을 받아들이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쿠르스크를 탈환할 것을 재촉하면서 지금 치열한 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왜 푸틴이 쿠르스크에 집착하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종구 GTV였습니다.